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오늘은 또 어제 미국장이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다행히 반등으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던 대로 이제 여기 지수만 딱 보면요, 여기 이제 2600 여기 이제 그어놓은 여기 박스와 여기 2000 뚫어줘야 되는 2650포인트 정도 박스 밑 안에서 정말 며칠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지금 여기에서부터죠. 5월 20일부터 20, 21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박스를 지키고 있다. 박스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죠. 2650을 뚫고 좀 이렇게 상승 랠리를 잠깐이나마 줄 것인지, 아니면 2600을 깨고 내려와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밑단을 테스트하고 깨고 내려가는지, 이런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크게 매수하고 뭔가 묻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제 비중 축소했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방향이 나오면 움직여도 된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래서 좀 어중간하게 좀 장이 이렇게 좀 고요하게 가니까 지금 뭔가 막 비중을 싣거나 좀 저가에 있는 걸 담겠다라는 포지션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 포지션은 아니고, 항상 이렇게 요런 박스 중에서도 얘기 드렸죠. 요럴 때 이제 장중에 이렇게 급락 때 요럴 때 공유 드렸던 요런 자리에서나 좀 담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지수만 봐도 매도 영역이죠. 2400을 뚫지 못하고 500을 뚫지 못하는 고점대에 있다. 그러니까 저항대죠. 지수의 저항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 포지션이 맞습니다. 매도 포지션 맞고, 뭔가 돌파 매매로 봤을 때 2650단을 뚫어줄 때 다시 한번 좀 둘러보자라는 얘기고요. 항상 저가에 사야 된다는 거죠. 저가에 사지 않고 요럴 때 장 회복되는 것 같고 좋아 보이니까 샀다가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거예요. 샀는데 그래서 사가지고 물량 늘리고 평단가 했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고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계좌 마이너스 심해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같은 시장은 단기적,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866포인트, 890포인트 미니박스에서 자꾸 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돌파 못 해주면서 890단을 뚫어주진 못하면서 여기서 횡보하고 있다. 아직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등락이 낙폭에 따라 섹터나 종목은 되게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어중간하게 매수를 해버리면 요런 자리에서 보유를 하거나 어중간하게 해버리면 마이너스 또 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수 저항 때, 항상 저가 때, 포지션 때 사봐야 되는 것도 그나마 계절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호흡을, 금액도 적어야 되지만도 단기적으로 짧은 매매를 하는 게 사실 이땐 좋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짧은 매매 안 되고 그런 거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좀 관망하시면 됩니다. 그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개인 공부에 힘쓰시는 게 더 어울린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짧은 단기 매매만 가능한 시장이다. 그 다음에 섹터 순환이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성 이렇게 쭉쭉 올라가주면 이런 흐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환되면서 UAM 올랐다가 뭐 원전 올랐다가 로봇 올랐다가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물려있던 거 걷어내실 수 있는 분들은 걷어내는 자리지, 뭔가 사가지고 쭉쭉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일단 오늘 좀 이렇게 달러 선물 이런 것들이 또 중요했죠. 어제 달러가 또 꿈틀거리고 반등해 주더니 오늘 또 이렇게 꼬꾸라져 내려옵니다. 달러 선물로 저는 이제 많이 얘기 드리죠. 보면은 오랫동안 달러 선물로 이제 지표를 많이 봐왔는데, 이게 진짜 여기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제가 추구하는, 정말 깨고 내려가줘야 되는 자리, 여기가 깨고 내려가야 시장이 안전해지는 자리라고 보는 게 여기에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 이제 많이 상승했다가 좀 눌림목, 이게 굳이 말씀드리면 꺾어 내려가고 하락 시작이다가 아니라 여기가 깨져야 되죠. 이 1900포인트 정도가 달러 선물 지수로 여기가 부러져야 됩니다. 여기가 부러져야 이제 그때부터 좀 어떻게 시장 방향이 나오는 거지. 아직은 중요한 자리대에 있고, 여기서 반등 받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 받으면 오히려 반대로 더 세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세게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상승 후에 조정, 우리가 얘기 드리죠. 상승 후 조정을 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 사겠다, 그러면 이때 보는 거예요. 1900포인트 정도에, 요때 이제 관심 갖고 전 고점에 돌파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되는 매수 자리가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정말 좀 이렇게 장대로 깨져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환율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광명전기가 어제 이제 댓글 한번 달아주셨던데, 수익을 한 6% 정도 수익 내셨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괜찮은 금액대에서 진단 드리는 금액이
3,300원, 3,200원 후반대였죠. 여기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지지를 받고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자리는 이제 샀다 그러면 사실 보유해 보는 게 좋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면 얘기 드렸죠. 보유하면서 또 보면서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6% 단기 수익 내면 무조건 좋아요. 근데 요럴 때 샀을 때랑 다른 거죠. 요럴 때 샀을 때랑 다른 게 여기엔 또 이제 그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질 수 있지만 떨어지면 그때 이제 정리해도 된다. 급할 거 없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막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이제 추세가 단기 추세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파동으로 봤을 때 한 파동 하고 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조정을 노린 거잖아요. 파동의 조정을 노린 거기 때문에 노려봤을 때는 두 번째 파동까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좀 이렇게 열어놓은 다음에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사실 싸게 샀다고 하면 보유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수익을 좀 비중 축소하면서 보는 게 좀 더 수익이 극대화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제 의견만 좀 전해드리는 거고요. 간다가 아니라 의견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제 요럴 때 사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다른 요즘에 태양열하고 뭐 갔다 해서 유행 갔다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부각받았다 충분히 1주 2주 눌림 받고 조정받아서 안전해진 것들이 오히려 좋고 세력이 지켜줘야 되는 금액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가줄 때 가져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내일 또 여기 정도 깨지 않고 빡빡빡 올라가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시 3,300원권 내려왔다 라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오히려 매도가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반납되는구나. 그러면 이거 상승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저항 맞고 그냥 쓰러지고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게 저항이었고 반등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 그냥 쓰러져 내려가네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는 건 좋지 않고 가줄 때 가야 됩니다. 가줄 때 가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이나 대응하신 분들은 잘 축하드리고 또 보유하신 분들은 잘 또 걷어가면서 저항구간 때 수익 내가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 구간에서 조금씩 잘라내는 겁니다. 요런데 10%씩 판다든가요. 요럴 때 저항 구간이죠. 10%씩 팔으면서 가져가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수익 이렇게 살 때는 요런 자리 사보지만 팔 때는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파는 거예요. 분봉으로도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대를 체크해서 파는 거죠. 오늘도 보시면 여기가 저항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맞아요. 오늘 여기 종가에서 좀 파는 거 맞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도 이제 팔 수 있는 거고 이런 데서도 3,700원 구간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분할 매도라는 거죠. 분할 매도 3,800원 그 다음 마지막 4,300 이런 식으로 분할적으로 매도해 나가는 거 가장 좀 안정적이긴 하겠죠. 안정적이긴 하겠다. 저항 때는 항상 체크하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이제 금액을 찾아봐서 해서 같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맹신하시면 안 돼요. 제 말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공부 차원에서 보시라는 얘기고 우리는 이제 제가 리딩방이 아니죠. 리딩 예전부터 해달라는 분들도 많았고요. 단톡방에 채널 단톡방 운영해달라는 분도 많았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스킬과 이런 걸 배워가시라는 거니까 좀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든지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리딩방은 아닙니다. 오히려 리딩방 아니고 아니니까 맞춤 제가 분석하는 것들을 보고 공부에 도움 되시라는 거예요.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탄탄한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손절을 할 수 있어요. 손절을 못해서 힘든 거거든요. 항상 손절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해인을 보시면 해인을 제가 벌써 분석해 본 금액이 한 8,700원 정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일단 멈출 수 있는 구간이 8,700원 정도가 되게 좀 중요한 자리대가 아닌가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또 찜찜한 건 있어요. 8,700원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오늘 만약에 반등 나와도 할 말 없고요. 여기서부터 반등 치고 올라와도 상관없고 9,000원 상관없지만 8,700원 구간이 깨지면 안 좋지 않나. 그래서 8,700원 구간 깨지면 여기 있는 시세가 이렇게 좀 반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8,700원 구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8,700원 왔다 사는 거 아니죠. 사는 거 아니고 여기에서 분봉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맞는가 이런 것들. 자, 단기적으로 제가 이거 만약에 월요일에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분석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다가, 자, 단기적으로 고점이 흐르고 있다가 고점을 횡보로 틀어놨네 가 될 수 있겠죠. 다 이게 적용 어떻게 보면 되거든요. 추세가 이게 하방 추세 압력이 좀 적어졌다라고 일단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볼게요.
자, 이때 보시면 이때부터 저점이 올라오고 있네. 추세가 이제 좀 바뀌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이제 급등하고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 하락. 근데 밑단을 올려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고점도 올라가야겠죠. 고점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단기적 보시면 고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럼 이제 추세가 좀 강해지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추세만 이제 잡아놓고 손절 라인 잡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뭘 또 지금 이제 구간 보면 여기가 이탈 안 하면 되겠네. 9,150원 정도가 이탈 안 하면 요 추세가 죽지 않으면 한번 오늘 하루는 흐름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길게 보고 뭐 주봉이나 이렇게 7일 6일 이렇게 대응한다면 또 크게 보는 거고요. 크게 봐가지고 대응하는 거죠. 분봉에 따라 기간 하는 추세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죠. 분봉에 따라서 당일날 볼 때는 뭐 다 돌려보긴 해야 됩니다. 3분봉, 15분봉 이렇게 돌려보지만, 자 1분봉도 보고요. 보면은 자 3분봉을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보는데, 만약에 이제 월요일날 좀 강한 시세가 나오려 그런다. 강한 시세가 나와서 급등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제일 좋겠죠. 여기 9,500원 단에서 예상가부터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가장 좋죠. 이렇게 그래서 떠서 출발하면 9,500원 손절 라인 잡고 여기 위에서 논다 그러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단을 9,300원 정도 여기 윗단에서 출발해주면 또 좋겠다. 여기에서 출발해주면서 여기 출발하고 여기 지지가 받고 좀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 추세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항대가 지지대가 올라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분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에 다다랐을 때 그런 분봉이나 흐름을 꼭 지켜보시고 매매하시면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확률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도 보조 지표도 있겠고요, 매물대도 있겠고, 캔들도 있겠고, 세력의 거래량도 있겠고, 추세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최대한 확률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률이 높아지는 매매가 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추천하고 보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매매하실 수 있어요. 한 종목만 봐도 분석이 가능하고 좀 한 종목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시다 보면 좀 이렇게 스킬도 늘어나고 차트만 봐도 대충 흐름이 나온다라고 될 수 있는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KG ETS고요. 이것도 보시면 제가 이거 좀 얘기 드렸는데 이때 이제 막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쌍용차가 또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세력의 그 의도를 파악하자라는 얘기에서 드렸을 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예전에 많이 해먹었지 않습니까? 쌍방울로 해먹고 뭘로 해먹고 쌍용차 인수권을 많이 해먹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난 급등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냐, 개미들이 또 그렇게 기대 심리를 갖고 달라붙는다면 쉽게 가주지 않을 거다. 쉽게 이번에 또 막 떡상으로 쭉쭉 가겠습니까? 차라리 못 따라오게 급등을 주면 모를까요? 요렇게 막 조금씩 우상하면서 가지는 더 힘들 거다. 왜냐, 그만큼 개인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물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일단 요거 KG ETS를 대응하는 금액대를 제가 하나 또 이제 찾아온 게 세력의 평단가. 요거 깨지면 세력이 평단가 끝이다라고 보는 금액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것도 이제 저희 이제 저만의 이제 나름 분석으로 보면은, 자 추세도 있고 뭐도 있고 맨날 얘기 드리죠. 여기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 금액 한 13,900원, 14,000원 정도? 여기 금액대가 여기까지는 빠를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까지는 빠를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그 추세 잡아주고 세력을 잡아준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금액 분할 안 들어가. 요런 건 분할 안 들어가잖아요. 요런 건 분할 매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단기 바닥으로 보는 자리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추세로 보는 자리면 여기서 만약에 추세 잡아주고 분봉상 좀 디테일하게 봐가지고 지금 예민하게 좀 담아 보신다면 여기에서는 손절을 짧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그때 또 도달하면 얘기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좀 알려주세요. 뭐 그 금액 오거나 빠진다 그러면 올라가면 뭐 많은 거고요. 지금도 솔직히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긴 맞거든요. 여기도. 근데 여기가 이제 1차적으로 봤던 금액인데 뭔가 아직 신호가 없다는 거죠. 여기가 15,000원 구간, 여기 15,300원 구간도 다져주고 멈출 수 있는 그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뭔가 좀 신호가 없고 그냥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상관없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비중 줄이셔야 되는 구간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봤을 때 여기 금액대 13,000원 후반, 14,000원 정도 금액대가 이게 단기 맥점, 이게 이 바닥 금액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깨지면 무조건 아웃해야 돼요. 엄청 힘들어질 수 있어요. 다 끝나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깨지면 진짜 잘못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좀 올라가지고 지지받는다 그러면 괜찮겠죠. 괜찮고 오히려 좀 수익권이
수익 날 수 있는 그림 나올 수 있다. 단기적 단타든 하루 5% 3%든 정말 좀 10% 5%든 뭐 이렇게 아무튼 추세 보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좀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평단가에 다르겠지만 여기 금액대까진 추가 매수해서 힘들어지지 마시자. 여기서 계속 여기 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물량을 늘리는데 여기 이탈해버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위메이드 게임주는 제가 이번에 많이 오르고 이제 했는데 목표치를 잡아놓은 금액에서부터 꼬리가 남고 제가 그랬죠. 요때죠. 요때 얘기 드렸어요. 요때 그제 더 올라갈 자리는 있는데 여기다 86,500원짜리 넘기 쉽지 않다. 왜냐면 충분한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중 축소다 얘기 드렸죠. 근데 요거 일단 여기서 맞고 떨어지잖아요.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간단한 어려운 분석은 아니었어요. 요거나 맥스트나 다 이제 단기 저항 때는 체크가 가능해. 정기 저항 때 누구나 선거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접목을 하는 거죠. 86,000원 넘으려면 여기 세력에 관여했던 적이 더 있어야 되는데 뭔가 매집봉도 더 떠 있고 뭔가 좀 힘이 모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 이번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여기를 넘지는 쉽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비중 축소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런 거 조금 다른 게 이게 이제 눌림목으로 보면 또 분석 가능하죠. 우리가 맨날 봤던 대로 여기까지 눌림목으로 봐가지고 뭐 한 74,000원 정도에서 충분히 눌림 오면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자. 그래서 지금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거 관심 가져볼 수는 있는데 조금 다른 게 제 생각엔 조금 다른 게 여기 또 이게 보면 얘기 나오죠. 세력의 의도 보면 거래량은 못 속이는데 이번에 거래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네 라고 이게 느껴져요. 거래량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이게 단기적으로 또 36,500원을 뚫고 쭉쭉쭉 가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여기를 저는 일단 여기를 박스로 보고 있어요. 이거 일단 박스권 횡보가 잠깐 일어나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그냥 하나의 방향이죠. 방향 봤을 때 저항대에서 충분한 매집이 없었고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 횡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게임주는 조금 이제 수익 내신 분들은 좀 관망 포지션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이렇게 눌림목대 한번 모니터 해보면 또 흐름이 나오겠죠. 다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올려주는가 그런 것들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횡보를 하겠다로 무게 실어놓고 모니터를 하는 거죠. 계속 시장은 바뀌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여기서 요거가 넘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된다. 그럼 또 우리가 또 매매 포지션이 달라야 되겠죠. 급등하고 뭐 여기서 상한가 나온다. 그럼 또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력이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모니터를 하되 일단은 큰 틀에서 잡아놓고 거기에 맞춤해서 변형을 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키다리 스튜디오고 이것도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죠. 보시면 야 이거 엄청나게 뺐어요. 얘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거 다 매집으로 보이는데 이게 제가 이제 미디어 컨텐츠가 또 좋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 드리는 게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대시세가 나온 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자꾸 매집봉은 보여요.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올라갈 때도 굳이 보면은 이것도 다 매집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냥 크게 보면 그래서 이거 거래량이 나간 건 없고 자꾸 사서 물량만 모으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이 관여한 건데 주가는 근데 엄청나게 뺐네.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급하게 뺐다 이거죠. 근데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깨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번에 또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량 못 속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는 거죠. 제가 일단 언제 갈지도 모르고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하나 이제 기준 설정할 수 있는 봉이 떴으니까 요거 떴으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기준으로 보고 대응해 보자 이거죠. 자 8,600원 정도 8,600원 정도 8,500 65원 요 정도 지금 요 정도 그거 노린 8,500원 정도로 보자고요. 요 정도 8,550원 정도 요 정도 그어 놓은 금액대가 제가 볼 때는 이탈 안 하면 괜찮다. 8,600원까지 봐야겠구나. 8,600원 정도입니다. 8,600원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얘기 항상 드리죠. 세력이 운전할 때 좀 따라가 보자 이런 거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좀 과대 낙폭이고 바닥권이고 세력이 관여해서 거래량이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좀 괜찮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손절 라인 짧잖아요. 8,600원까지 좀 더 눌리고 흐름 보고 8,600원 최대한 싸게 사보고 8,600원 깨지면 던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일단 보시면 여기죠. 여기가 한 8,600원 되겠죠.
그죠? 여기가 8,600원인데 여기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고 그 다음 보는 거고, 월요일날도 단기적으로도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기 정도는 올라가 줘야겠죠. 여기가 올라가야겠네. 여기가 내려올 건데 월요일이면 단기적으로 여기 8,900원 이상에선 출발해야죠. 예를 들어 그럼 8,900원 8,970원 반아가가 돌파 못하면은 여기서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이 추세가 만들어진 것들이 올라가는가 이렇게 보면서 분봉으로 대응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분봉으로 자꾸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매집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거래량이 살짝 들어오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뭔가 특징적인 게 생겼을 때 보자고 얘기 드렸잖아요. 아무 신호 없을 때 봐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이럴 때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관심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매물 소화 캔들로 보이죠. 그래서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자고요. 기다릴 스튜디오도 관심 종목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위메이드 맥스가 아까 위메이드 얘기 드렸는데 뭐 똑같은 의견인데 얘기 드리면 위메이드 맥스도 여기 이제 여기부터 24,000 여기부터 좀 줄이자 얘기 드렸고, 여기 못 넘을 거라 얘기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못 넘을 거다 이평선. 여기죠. 여기는 일단 못 넘을 거다 이렇게 체크 드렸던 거예요. 단기적 여기 못 넘는다. 그래서 목표치 여기까지 잡았는데 또 좀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 여기서 결국은 밀리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위메이드랑. 자, 조정 받으면 19,700원 정도까지는 좀 한번 지켜보고 반등 나오면 분봉으로 보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깨지면 좀 안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것만 보면 이제 좀 거래량도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역시나 섹터 묶어봐야 되겠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좀 위메이드 맥스 게임 좀 같이 보면서 항상 섹터를 묶어보고 봐야 되죠. 그래서 대장주가 죽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위메이드 맥스가 대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가 19,700원이 깨져버리면 다른 2등주 3등주 갑자기 꼬꾸라지니까 얘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하는 건 괜찮아요. 얘가 이렇게 횡보해주면서 여기서 놀아준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못 간 것들이 막 플레이 위도 이런 것들 오늘 다 생각한 것들이 안 간 것들이 하나씩 튀어 올라와줘요. 얘가 지켜만 주면. 그러면 2등주 3등주가 자꾸 생겨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꼭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또 그 아직 힘이 있어 보이네요. 위메드랑 다르게. 위메드는 사실은 좀 이게 좀 무거워 보이는데 좀 더 무거워 보이는데 비교해서 같이 보시죠. 그 다음에 SK케미칼을 그 구독자분 한 분 이제 댓글로 한번 문의 주셨더라고요. 평당가가 12만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12만원인데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사실 굳이 신호를 얘기 드리면 이건 이제 아직 살 자리도 아니고 사는 게 맞나 싶긴 해요. 왜냐면 언제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횡보가 길어지는 거 안 좋다 얘기 드렸잖아요. 횡보가 길어지는 거 좋지 않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지금 횡보가 길어져서 다시 한번 12만원 친다는 건 되게 좋은 신호로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횡보 긴 것들은 추천 안 하죠. 이렇게 횡보가 긴 것들은 이렇게 잠깐 나올 수 있지만 횡보가 긴 것들은 결국은 이렇게 거의 다 흘러내린다는 거죠. 횡보가 긴 것들은 횡보가 길다면 흘러내린다. 횡보가 길다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횡보가 길고 시장 자체가 일단 방향에 미치니까 그런 건 있어요. 시장 미치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좀 이렇게 단기적 보시면 단기적 추세로 또 단기 추세가 있거든요. 보시면 단기로 추세 봐서 최근에 SK카미칼이 어땠나. 그러면 저는 이제 12만원이 깨지고 나면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여기에서 놀 수 있겠다. 하지만 12만 여기 지금 되게 좁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빨리 뭔가 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밑에 지켜주는 데가 딱 12만원 정도예요. 추세로 봤을 때 요 금액대도 아니고 요 금액대 여기 안에서 지금 놀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서 뭔가 방향이 나와야 위든 아래든 나올 건데 아직은 여기 다 역배열이니까 일단 하방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안 좋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좋다고 빠진다가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깨지고 안 좋아지면 대응해야 된다. 왜냐면 여기 또 이제 밑단이 여기가 있긴 한데 이게 13%예요. 이게 13%. 12만원이라고 하면 여기가 13% 빠질 때가 있으니까 빠질 때가 10%가 넘으면 그거 안 되죠. 근데 10%가 바닥이 아니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또 마이너스 20%, 30%, 40%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해줘야 된다. 항상 주식은 대응해줘야 된다. 그래서 좀 뭔가 방향이 나오면 이런 것들 밑이든 위든 나오겠죠. 만약에 위로 나오면 한번 조금 그 세력이 관여하고 위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 구독자분들 한번 같이 또 한번 들여다 봐야겠죠. 우리 세력이 관여해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영업무역인데 이런 것도 이제 하나 지표요. 제가 요거 얘기 드렸죠. 이런 것들이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맞다가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도 이렇게 그으시라는 거고, 이렇게 추세를 그어봤죠. 자, 영업무역이 요때죠. 요때 보시면 이제 정확하거든요. 요때 보시면 요때 이제 요때예요. 요때 얘기를 드려요. 요때 얘기 드려요. 이때 영업무역이 되게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되게 좋을 거다. 그래서 올해 뭐 되게 좋다, 호시적이다 하니까 요때 뉴스가 나요. 그러면 뭐 다음날 이런 거 뉴스 보고 사시면 다음날 사신다니까요. 그럼 다음날 사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밑골이 되고. 다음날 사면 뭐 편락가든 바로 물리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안 팔죠. 안 팔고 더 갈 것 같고 뉴스 좋으니까 돌파할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 드렸죠.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요때 얘기 드리죠. 요때 사시지 마시고 여기를 한 번에 못 뚫을 겁니다. 51,000원은. 여기 맞고 떨어지면 밑단에서 사세요.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템포를 좀 늦춰보시는 거 어떨까?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주가 올라갔다, 뭐 태양광이 올라갔다, 한 템포만 늦춰보세요. 조정 구간에 봐야 되니까. 계속 갈 때 보면 이미 물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그때 얘기 드렸던 게 이거예요. 요때 이렇게 조정받으면 요때 사시자. 그래서 45,000원 구간이나 추세 때 보자. 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분석으로 봤을 때 멈춰 있는 거죠. 제가 살 수 있는 금액을 체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만 45,000원에서 멈춰주고 밑꼬리가 남았죠. 왜냐,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자리니까 멈춘 거란 말이에요. 분석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요. 되면 멈췄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들었죠.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 여기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분석으로 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하다. 근데 여기서 반등은 해줘요. 근데 뭔가 반등해줄 때 세게 나오진 않잖아요. 세게 막 이렇게 갑자기 어이구 평단가 깨지면 안 돼 쭉쭉 올린다는 게 세력이 뭔가 관여하는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분명 사볼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소리 없이도 조용히 올라가니까. 그런데 요런 데 사볼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45,000원 샀는데 요런 데는 분할 매수 안 하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분할 매수 하세요? 안 해요?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빠질 때 많으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 말고 여기서는 만약에 터지면 던져야 된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손절 자꾸 바로 들어가는 거야. 분봉으로. 그런 자리다. 그래서 이런 데는 분할 매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리에 따라 매매법이 달라지는 거고 무조건 분할 매수 3등분 하세요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팔 때는 분할 매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데 분할 매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볼 수 있는 자리대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어 보자. 틀리는 것도 있죠. 틀리는 게 뭡니까? 분석해놨는데 깨지는 경우에요. 그 손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뭐 잘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맞춰서 대응해 준다면 정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분석이 되시는 게 좋겠죠.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밑단 내려오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추세를 보고 밑단 내려서 깨지면 던져야죠. 안 좋은 거니까. 이게 이제 하락의 반등 정도가 반등이니까 급락에 대한 반등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얘가 지금 그림이 어딘가 보면 반등 잠깐 나왔다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고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등해서 세게 못 가니까 거래가 안 좋고 저항 맞는 거니까 잘라야겠다. 그럼 잘라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사볼 수 있는 자리 때는 요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샀는데 또 힘있게 거래가 붙어서 돌파가 되네. 그럼 뭐 홀딩하고 쭉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맥점에 사시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종목을 좀 달아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한 매매자를 최대한 찾아서 체크해보고 사보자.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의 리딩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익히셔야 돼요. 스스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못하고 아닐 것 같으면 정말 몇 주라도 사가지고 자꾸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많은 차트를 보고 많은 흐름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경험이에요. 경험은 절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손실도 봐야 되고 당연히 손절도 해야 됩니다. 손절을 못 한다는 것도 그런데 10주 사보세요. 손절 쉬워요. 근데 1000주, 만주 사니까 힘든 거예요. 못하니까 금액이 크니까 마이너스 뭐 1000만원만 사도 1% 빠지면 마이너스 10만원인데 10만원 손해보고 팔기가 싫은 거예요. 알죠 다. 근데 그러면 1000만원 태우지 마셨어야죠. 그런 식이에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한번 주말에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좀 고민되거나 궁금하거나 아니면 요거 추세 때 좀 어떨까요? 같이 좀 이렇게 보시면서 분석해보고 공부하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 좀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활용해 볼게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